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좀 태풍으로 오늘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 에듀 실습 우리가 지금 2주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갑자기 진행되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랩뷰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조금씩은 언급을 했는데요. 좀 이제 복습도 좀 할 겸 여러분들 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좀 복습을 또는 한번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뷰 데이터 타입은 숫자형, 불리형, 문자열 형태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랩뷰의 그 데이터 타입 관련한 컨트롤 팔렛을 열어보면 이와 같은 숫자형, 그 다음에 불리형,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말고도 좀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숫자형은 특정 데이터 값이나 수학 연산에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칙 연산을 조금 했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소점이 있는 실수형 타입하고 소점 없는 인티저 타입인 어떤 정수형 타입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수형은 그 오렌지색이라 해야 되나요? 주황색이고요. 정수형은 파란색으로 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형 그 팔레트에서 실수형, 정수형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행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정의된 어떤 함수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숫자형 노드들을 쭉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주로 지난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한번 랩뷰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실수형하고 정수형 부분이 이렇게 다른 어떤 형이 더하기 연산이 되었을 때 물론 어떤 결과값이 실행은 되겠습니다. 실행은 되지만 좀 원활한 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변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행변환을 다시 재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 숫자형 활용하기, 사칙 연산자와 복합 연산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숫자형 노드 사용법을 익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 vi를 열고 숫자형 vi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이 프론트 패널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에다가 D를 빼는 그런 어떤 형태고 결과는 x 마이너스 y의 어떤 결과값을 반올림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랩뷰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vi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컨트롤 T를 눌러서 화면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자, 프론트 패널에서 우클릭 하셔서 숫자형에서 숫자형 컨트롤을 4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이 숫자형 부분에 대문자 A 이렇게 바꾸고 지난번에 이거 복사하는 거 했었죠. 이렇게 지정을 한 뒤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내리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블록 다이어그램도 하나가 생기고요. 그러면 요 A2를 B로 이렇게 바꾸고요. B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B로 바꾸고요. 그리고 A, B 두 개를 다시 이렇게 하면 또 두 개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A2는 C로 바꾸고 B2는 D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좀 좌우 정렬을 상하 좌우 정렬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정렬을 좀 하고 블록 다이어그램도 좌우 정렬을 좀 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떤 실습 예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지금 갖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복합 연상 .vi 한 개의 백서미치를 시키고 그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복합 연산자 여기에서 숫자형에서 여기 보시면 복합 연산이라고 있어요. 복합 연산을 하나 갖고 이렇게 보시고 지금 보면 복합 연산인데 세 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인데 하나를 이렇게 좀 늘려서 자,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좀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아이폰 보기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 보기 형태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A를 와이어링 해가지고 연결을 했고요. B도 연결했고 C도 해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이제 우리가 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A, B, C 세 개는 더하고 그 다음에 D는 뺀다고 했기 때문에 D 부분은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숫자형에서 빼기 하나를 갖고 와서 복합 연산된 부분 하나를 연결하고
D는 그 부분하고 빼주는 거죠.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에서 주어졌던 내용처럼 이와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복합연산점 VI 한길 벨셈 VI를 위치시키고 같이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셈 VI 출력에서 바로가기 메뉴 생성 인디케이터를 선택하여 레벨을 결과로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메뉴에서 생성해서 인디케이트 이렇게 정의를 해서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프론트 패널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인디케이트 이거는 이제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4번까지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그러면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가 7.5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2.3, 4.2, 3,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가 나오는지 연결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X가 아니라 결과로 이렇게 한글로 표시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글로 결과 그러면요 결과 이렇게 했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결과 부분을 연결을 한 뒤에 이 부분을 2.3 4.2 그리고 3 C는 3 D는 2 쓸 때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5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실행을 했을 경우에 결과가 7.5가 이렇게 나왔고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결과값을 반올림하기 위해서는 반올림 VI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 반올림 VI는 어디에 있냐면요. 출력과 결과 터미널 사이의 Y에 의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가기 메뉴 삽입 숫자형 반올림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삽입 부분 숫자형 팔레트 반올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반올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반올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반올림을 선택을 해서 반올림이 이렇게 뭐 프론트 판넬에는 아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7.5의 반올림은 8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키면 8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